자, 지금 제가 2부에서 이재명의 후보로서의 권위가 여당 대선 후보. 사실 여당의 대선 후보면 여당의 환경이 별로 안 좋긴 해도 그래도 무난하게 되지 않겠느냐. 야당의 지금 대선 후보들이나 야당이 지금 반사작용으로 좀 이 반대급부를 누리고 있을지 몰라도 행문학 행편없기 때문에 적당한 공작과 적당한 포퓰리즘 그리고 적당한 여권 프리미엄 등으로 보면 결국은 여권이 이기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은 신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공무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무원들이 간 크게 지금 행정부가 나서서 공약 발굴을 하는 관건 선거를 해체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언론이 봐도 해도 너무한 거죠. 이것은 공무원이 귀신같이 냄새를 맡는데 아무리 상황이 여건에 어려워도 결국은 여당이 될 거라고 본다라는 시각에서 겁없이 저런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이 좀 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징조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들리는 이야기로는 제 소스로 보면 야당의 동당의 대선 후보가 이미 정해졌다고 합니다. 아마 그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했던 또 그렇게 안 되게 만들기 위해 작업을 했던 쪽에서 된 것 같아요. 자, 알고 있지만 제가 말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음을 이해를 바랍니다. 공식 발표가 하기 전인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야권에 대한 작업도 먹혀들지 않는 그런 양상이 지금 벌어졌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이준석이가 당 대표가 될 때는 지금 여권이 상대하기 쉬운 이준석을 당 대표 만드는 일은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근데 그 문제와 자기 야당의 대선 후보 문제는 명백히 다른 거다라는 부분을 여권이 이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고 봅니다. 여권의 판단 실책이 커요. 그 다음에 이재명을 밀고 갈 때 자기들이 이재명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띄우고 또 여론조사로 띄우고 상대 후보를 내패치고 또 상대를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이 상대 후보를 만들고 이러면 이 대선이 어렵더라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했을 건데 일단 상대 후보가 그렇게 공격하고 또 원하는 쪽을 밀어주고 했는데도 뜻대로 안 돼버렸어요. 자, 이 상황에서 여권은 이제 정해진 상대 후보, 되지 않기를 그렇게 바랬던 사람하고 대선을 치러야 되고 이제 이 대선에 실패했을 때는 여권이 전체가 초토화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감이 지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야권 후보가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이제 요식 절차가 끝나면 아마 야권의 속성은 되는 사람한테 줄 서는 거기 때문에 여권에 지금 원팀이 되지 못하는 후유증 같은 것이 야권에는 별로 없이 그 다음 날이면 다 원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권은 일사불란하게 이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컨벤션 효과를 누리게 되면서 지지율이 자, 이제 야권의 정해진 단일 후보는 한 6% 이상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실제 한 두 자릿수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될 거다. 이재명하고 10% 이상 벌어지게 된다. 자, 이재명이 10% 이상 뒤져서 끌려가는 상황이 전개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 아마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난만한 상황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당이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아까 서른이하고 김부겸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권 내부에서의 이재명의 권위는 실추되고 이제 이재명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침몰할 때 같이 죽기 싫다. 그리고 또 일부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방법을 모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에 의해서 어느 날 참 굴욕적으로 또래인데 진골성골인데 육두품도 되지 못하는 저 지방에 운동권이라고는 경력도 거의 없는, 한마디로 이 시골 핫바지 같은 이재명에게 대선 후보를 빼앗겼던 386들의 지금 내부에 자존감에 대한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대권 후보 교체론으로 바뀌어 갈 거라고 봅니다. 잘 됐다. 이참에 저거 바꿔야 된다. 야당을 하더라도 저런 자가 되면 우리는 그 밑에서 못 해먹는다. 요렇게 지금 생각이 들면서 이제 후보 교체론이 빗발치게 등장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재명의 저 스타일로 봤을 때 아마 잡아갈 때까지 지발로는 후보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두고 별도로 범여권의 범좌파 진영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서 무소속으로 띄우고 그쪽으로 자꾸 빠져나가면서 결집을 하고, 그쪽은 현 여권하고도 거리가 있는 그야말로 반기득권, 좌우 반기득권 후보인 양 하면서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도 공격하고 이러면서 제3지대처럼 형성해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심상정이나 안철수가 있지만은 범여권이 이제 그런 분위기를 띄우고 작업을 좀 하게 되면 그런 후보가 새 후보다라고 소문이 여권 지지자들에게 급속하게 번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재명이 그 새 후보에게 뒤쳐져서 3등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이재명에게 들어가라는 통보가 오고 들어가지 않으면 제거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몰려서 이재명의 깜빵에 간 척건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이재명이 끌려 들어가서 결국 후보를 어느 시점에는 사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가설이고 가정이지만은 지금 여권의 현 상황을 보면 이재명과 함께 끝까지 간다. 저 이재명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고 배팅해서 이재명에게 자기들 정치 운명을 맡긴다. 저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다. 대장동 문제가 있는 한은 이게 답이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이 후보로서 일정한 이상의 비율을 뛰어넘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야당을 갖다가 디바이드 앤 룰로 분리시켜가지고 끌고 오는 역할을 여권이 했기 때문에 야당의 지지율이 집중되지 않고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었다면, 이제부터 야당의 힘은 내일 이제 발표될 새 후보에게 다 쏠릴 거예요. 새로 뽑힌 아마 동당의 대선 후보는 이준석을 굉장히 불신할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과는 별개로 당 밖에 자신의 실질 대선을 꾸려갈 캠프를 갖다가 운영하게 되고, 당의 지금 역할은 사실상 붕괴되면서 이준석은 그냥 허울뿐인 당 대표로 남아 있을 거다. 어떻게 보면 대선 전에 이준석은 당 대표를 내놓고 그냥 쫓겨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기득권들이 새 후보에게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결국 상당히 좀 오만과 자신에 차가지고 대선을 끌고 가게 될 때, 그때 저쪽이 기습전을 벌리면서 후보 교체 카드를 가지고 기득권 철폐를 외치면서 좌우 기득권을 다 공격하는 척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할지 모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다. 어떻게 보면 개헌 세력들이 다시 또 좌우에서 총집결해서 반기득권 편에 서서 기득권이라고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이번 대선은 끝날 때까지 여러 복잡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일들이 생겨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